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행제학 이동호 강사입니다. 자, 시대가 시대인지라 지금 원래 예비순환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같이 그죠? 대면 수업하면서 호흡도 맞췄는데 이 일순환 어쩔 수 없이 그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비대면을 하더라도요, 최대한으로 이 대면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좀 고민도 하고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야 뭐 다 하실 거고, 예, 저번까지 이제 한림법학원 있다가 요번에 이제 베리타스로 옮기면서요, 새롭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교재 소개를 하겠는데요. 예, 교재가 토픽 행정학이 되겠는데, 요 책에요, 보면은 약 한 100여 개가 조금 넘죠.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줄여 나가긴 할 텐데요. 예, 분량은 줄여 나갈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 주제는 좀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한 150개 가량 되는데 이 주제의 선별 기준이 뭐냐면은 한 20년치 이제 행정고시하고 입법고시 기출문제 주제, 출제 주제 또 하나는 약 한 5년치 정도 해당하는 대학 모의고사 출제 주제 그래서 이 주제들을 합친 것이 되겠다. 그걸 합치니까 그냥 한 150여 개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출제 요 범주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일순환 때는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특히 재경지 학생들이 도대체 행정학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예, 행정학은 최소한 기출 문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치 대학 모의고사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출제 경향에 맞춰서 예, 주제를 정했고 최소한 이 정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 올해 문제 예컨 2020년도 대학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예, 좀 따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추가적 자료 드릴 테니까 보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1순환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2순환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피셋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2순환을 좀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 조금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반드시 여기 일순환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거기 맞춰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게 여기 나오는 주제 정도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 하나. 자, 왜냐면은 최근에, 올해 2020년도 행정고시 행정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게, 불이타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문제 출제 경향은 누구나도 아는 주제가 나오는데 단지 그것을 얼마나 답안지를 잘 서술하느냐, 요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타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답안 서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좀 더 초점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강의 자체도 뭐 물론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 과목이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죠. 그래서 좀 뭔가 좀 학문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처럼 수험생은 수험생답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시더라도 어디까지나 글을 공부하실 때 결국은 이것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답안지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항상 요걸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에 임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리딩을 하되 라이팅을 전제로 한 리딩을 해야 된다. 이걸 꼭 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걸 답안지로 옮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라이팅을 전제로 해서 리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교재 소개는 이렇게 좀 했고, 여기 나온 최소한 교재 정도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일 나가는 판서 노트가 있죠. 여기 물론, 예, 일순환 때, 예비 때 판서 노트이긴 합니다만은 이 판서 노트가 바로 제 교재의 키워드들을 줄여놓은 거니까 요 키워드 정도는 꼭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자, 매일 예, 키워드 쪽지 시험을 칠 것이다. 원래 예비 때도 대면으로 했을 때도 쪽지심을 매일 쳤었는데 자, 이번에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고 모의고사도 치고요. 모의고사도 제가 직접 채점하겠습니다만은 또 매일 쪽지시험을 치겠다. 쪽지시험을 뭐 간단한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 전날 시험 쳤던 거 범위에서 그죠? 여러분 제가 예비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갈로 만들어 가지고 키워드 집어넣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초적인 개념 같은 걸 약술해보라 이런 것들을 매일 내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하시면은 예, 도움이 된다. 갑자기 이게 5페이지나 10페이지로 답안지 쓰는 거 힘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키워드 쪽지심을 치겠다는 거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강등 학생들도 요 매일 찾는 거를, 그죠? 혹시 뭐 여력 되시면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거기 이제 판소트에 보면은 첫 번째 카톡으로 나와 있죠. 제 카톡 DONGHO 42에서 제 카톡 아이디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되도록이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물론 이제 메일로도 gmail.com인데 혹시 여력이 안 되시면 메일로 보내셔도 되는데 가끔씩 투지폰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릴게요. 예비순환 때 그냥 한번 해봤는데 학생들이 계속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순환 때 하세요 해서 제가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뭐 인강등 학생들도 하셔도 돼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되도록이면 PDF 파일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인강등 학생들도 모의고사 친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걸 채점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PDF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조금 채점하기 편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그죠? 아이패드에서 굿노트로 해서 제가 채점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PDF로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도 꼭 모여서 쳐셔가지고 답안지를 보내달라. 아마 결국 여러분 공부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는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 맞춰서 주관식은 글쓰기 아닙니까? 글쓰기를 전제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안지 열심히 쓰셔야 돼요. 이순환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세 때문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관식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공부란 거는 많이 읽는다 해가지고 많이 공부했다고 무조건 이게 답안지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답안 작성 요령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처음 하는 학생들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은 볼펜 색깔을 그죠? 한 2개나 3개 정도는 가져오셔가지고 수업 들으시면서 이렇게 키워드 제가 요 키워드입니다 라고 할 때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답안지 책에다가 동원을 치세요. 알았죠? 동원을 치시고 빨간색 치고 또는 그냥 제가 파란 색깔 하라면 파란 색깔로 키워드 답안지 서술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게 해서 키워드 갖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답안 서술 제가 뭐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답안지에서는요, 너무 만연초를 쓰시면 안 되거든요. 답안지는 만연초를 쓰지 마라. 간결체로 서술하라. 간결체를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결체를 서술한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가장 간단한 것은 바로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하라 하는 거죠.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하라. 자연스럽게 답안 작성 요령으로 넘어가는데, 그죠? 답안 작성하실 때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극단적으로 바쁘면은요 시험 이제 막 실제 시험장 올해 학생들도 그러는데 예를 들면 1문, 2문 쓰고 나면 시간이 모자래 가지고 3문 가면 촉박한 경우 많아요. 그럴 때는 이 목차 적고 키워드라도 꼭 나열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키워드를 서술하라. 자, 도대체 키워드가 뭔가? 요거는 이제 이게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면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답안지에 꼭 서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키워드 꼭, 답안지 서술하는 거. 키워드 중심 서술하다. 그래서 만연체가 아니라 간결체로 서술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는 간결체 서술할 때 한 문장은요, 절대로 2줄 이상 넘기지 마세요. 최소한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 한 문장. 한 문장은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만 서술하세요. 한 줄에서 한 줄 반을 서술하라. 문장 서술하실 때. 그 다음에 또 문장을 서술할 때 되도록이면은 나중에 또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학자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서 서술하세요. 학자 이름을. 그리고 학자 이름을 적으실 때도 요 학자 이름을 영어로 서술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요 키워드. 여러분이 답안지 채점자는요, 제가 항상 글쓰기 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여러분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 작문 시간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글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독자가 누구냐는 거죠, 독자. 그럼 여러분의 독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같은 학생이 아니고, 그죠? 50대, 40, 50대, 그죠?
나이가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 아재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런 분들이 저도 그렇고 해당하는 분 하나 하는데 이 채점이 주로 이렇게 더운 여름에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더운 여름철에 약 한 2,000부 넘게 답안지를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채점할 때 2분에서 한 답안지가 2분에서 3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채점 시간이 2분에서 3분도 많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2,000부 이상의 답안지를 채점하니까. 그러면 10부를 채점할 때 2분, 3분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채점자. 나이가 50이 넘었단 말이야. 저도 지금 벌써 노안이 와 있거든요. 노안이 있는 분이에요. 그걸 2,000부나 매겨야 돼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글을 어떻게 간결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글을 간결하게 쓰고, 그다음에 또 글을 읽다가 키워드 중심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들어갔으면은 그냥 점수 바로바로 넘어가 주거든. 그러니까 요 키워드를 어떻게 서술하라?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영어로 서술하시라는 거죠. 영어로 키워드를 서술하라. 그 다음에 문장도 만연체로 적으면은요, 특히 주어와 동사가 호응이 안 돼요. 이런 답안지가 많아요. 학생들이 만연체 된다는 것 자체가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줄줄줄 쓰는 거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서술해라. 만연체를 하다 보면 주어 동사가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마 여러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글이 이상한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만연체가 되면서 주어 동사가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다라는 거. 이렇게 쓰면은 또 점수가 깎이겠죠. 그다음에 간결체에서 서술하라. 한 문장은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 쓰고, 학자 이름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 하나. 주요 키워드는 영어로 서술해줘라. 영어 자체로 쓰는 것도 괜찮지만은 영어로 변기해야 됩니다. 변기. 예컨대 뭐 신공공 관리론, 그죠? 신공공 관리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에다가 npm 이렇게 영어로 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란히 서술하라는 거죠. 변기하라. 그 다음에 목차는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목차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자, 목차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답안지는요, 간결하게 서술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야 돼요. 자, 간결하게 서술하라 하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그죠? 구체적으로 서술하라는 건 그냥 어떤 학생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인간적 측면, 뭐 구조적 측면, 환경적 측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끝나버리는 학생이 많아요. 특히 재경지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채점자는 그걸 또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본문을 읽어야만이 이 학생이 이 목차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서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채점자가 힘들게 해요. 자, 답안지 채점은 어떻게든 채점자가 힘들지 않게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답안지예요. 그러려면은 목차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본문 내용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문 내용을 유출할 수 있게 글을 써라. 본문 내용을 유출할 수 있게 글을 쓴다면 된다. 즉, 목차만 읽어도 본문 내용이 유추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뭘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쓴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학생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PPT 발표하듯이 쓰라. PPT 발표하듯이. 자, 그러면은 PPT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PPT 같은 경우는. 그래서 PPT 하듯이 목차를 서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목차를 서술하시더라도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목차, 소목차에 나오는데, 자, 지금은 답안지 학생 간단하게 수업하기 전에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답안지 서술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도 예를 들면 문장이 이렇게 교과서상으로는 뭐 열 몇 줄 나오더라도 이 열 몇 개나 되는 이 줄을 어떻게 간결하게 서술하는 게 필요합니다.